자, 차유인님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학부가 만약에 30명 정도 선발을 해. 근데 네. 나머지 학과들은 3명, 4명 이렇게 선발을 해요. 와. 그럼 차유인님은 어떤 걸 지원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유전공학부 지원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심리적으로 학생들은 많이 뽑는 학과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뽑는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학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률도 금년도에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교과 전형을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네.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갑습니다. 고객증자 알림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TJ 컨설팅인데요. 오늘은 대치동 1타 컨설턴트의 HR 컨설턴트로 활동을 계시는 우리 임승현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바로 학종의 본질을 깨뚫다. 그냥 드라이버 같이 다 뚫어버리는 거야. 바로 국내고 학종 전문가 임승현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차유입니다. 자, 오늘은 TJ 컨설팅이라는 컨텐츠로 저희가 라이브를 켰는데 이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TJ 노래방도 아니고 자, TJ 컨설팅이 뭔가요? 혹시 우리 차유님은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뭘 것 같아요? ISTP? ISTP요? 지금 이렇게 막 이야 이러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예. 저는 ESTP고요. 저는 일단 MBTI가 네. ESTJ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오늘 컨설팅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네. 제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네. 일단은 수많은 입시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MBTI에서 저는 TJ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차유님과 함께 네. TJ 컨설팅을 같이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TJ니까 컨설팅 되게 깔끔하게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뭐죠? 명칭은 톡 쏘는 입시 정보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여름방학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여러 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고3 학생들 여름방학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차유 씨는 혹시 현역 때 고3 때 이 여름방학 때 혹시 어떤 걸 주로 하셨는지? 여름방학이죠. 제가 겨울방학에는 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름방학 때는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죠. 학창 시절 보내면서 가장 일탈을 야무지게 한 게 바로 고3 여름방학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께 좋은 말씀 들으시고 저처럼 재수하지 말고 한 번에 가세요. 네. 이번 주 입시 키워드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요즘 핫한 입시 키워드 의대지원이랑 무전공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무전공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자유전공 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커트라인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나올 거냐. 네.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조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전공 관련해가지고 유형별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유형 1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유형 1은 인문 자연을 통째로 뽑는 거 네. 또는 인문과 자연을 따로따로 뽑는 자유전공학부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보시게 되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계속 선발을 해왔던 상황이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학 인문 계열별로 있었던 학과들 중에 가장 인기 학과의 커트라인에 육박하는 점수가 되게 나왔었다라는 점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서울대 경영대학이라든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인기학과로 분류되는 게 컴퓨터공학부인데 네. 점수대를 보시게 되면 실제 이 두 학과의 커트라인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커트라인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유형 1로 지금 신설이 되는 경우의 커트라인은 인기학과 수준으로 네.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될 거다. 이거는 서울대도 그랬고요.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홍익대도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섣불리 많이 뽑으니까 커트라인 낮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하시게 되면 큰 낭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유형 1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가 있다고 하셨죠? 네, 유형 2도 한번 알아볼까요? 유형이 같이 또 그림자로 잠깐 같이 볼 건데요. 유형이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과 대학별로 이제 선발하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실제로 중앙대가 2023학년도부터 이제 지역균형, 교과 전형에서 단과 대학, 광역 단위로 이제 선발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이제 개별 학과로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 네. 이 단과 대학 내에 있는 여러 학과의 커트라인이랑 실제 이제 광역 단위로 선발을 했을 때 커트라인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단과 대학 내에 있었던 인기 학과의 커트라인에 버금가는 점수로 선발이 됐다. 근데 사실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광역 단위로 선발을 하게 되면 과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 네. 인기 학과랑 비인기 학과랑 점수 갭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하게 되면 점수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비인기 학과의 성적을 안 보여주면서 본인 대학의 성적을 높게 형성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 광역 단위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형 2도 사실 아까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초반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 이야기를 일단 해봤는데, 자, 차유인님 같은 경우에 뭐 교과 전형이 있어요. 자유전공학부가 만약에 30명 정도 선발을 해. 근데 네. 나머지 학과들은 3명, 4명 이렇게 선발을 해요. 와. 그럼 차유인님은 어떤 걸 지원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유전공학부 지원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심리적으로 학생들은 많이 뽑는 학과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뽑는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개 성적대가 좋은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률도 금년도에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지금 현재 자유전공으로 선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활동의 다양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반고가 만약에 자유전공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대학의 평균 커트라인보다 훨씬 상회하는 좋은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TJ 컨설팅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내담자의 기본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은 바로는 경기권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고3 여학생이고 네네. 인문계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내신 등급은 4점대 초반이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학이랑 영어가 좀 안 좋대요. 자, 어떤 고민이 있을지 한번 연결해서 알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TJ 컨설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학습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다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네, 혹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보셨을까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일반고 다니고 있는 고3이고요. 내신은 4점대 초반인데,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좀 생기부 기재를 잘 해주는 곳이어가지고, 다행히도 제가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생기부 상태는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보다는 수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동시에 학원 선생님께서는 제가 좀 포기해놨던 수학을 다시 잡아서 수능도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수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컨설팅 신청을 했습니다. 자, 수능과 수시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할지 여쭤보셨는데, 자, 선생님, 어떤 게 더 이 학생한테는 좋은 전략일까요? 일단은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우리 입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암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암울했는데 금년도엔 더 암울한 진짜 슬픈 상황입니다. 일단은 의대 증원이라든지 뭐 무전공 신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의대 증원의 이제 됨에 따라서 N수생이 작년에 비해서 약 2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N수생이 늘어나게 되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수능에서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를 쉽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능이 일단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형 수능인 상황인데 문과 학생이잖아요. 지금 이 학생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이번 연도부터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과 학생들도 사탐이나 확통 선택해서 수능 체제로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이과 중하위권 학생들이 실제로 사탐으로 런해버리는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통합형 수능하에서 정시를 잘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능 최저는 대개 문과 학생들은 영어, 국어, 탐구로 맞추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탐런을 해버리니까 탐구도 수능 체제로 맞추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역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는 수시에서 어찌됐든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네. 우리 학생분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발 현역에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수시에서 결과를 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학 선생님께는 미안하지만 우리 친구는 학생보다 좋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선생님이 막 수학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수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학을 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입시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는 녹록치 않은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분이 사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수학을 준비를 크게 지금 안 해온 상황이기도 하고, 나머지 과목 성적도 2등급, 3등급으로 굉장히 불안한 성적대입니다. 실제 네. 수능에 가서 떨어지면 사실 수능 체제도 못 맞추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분이 생활기록부가 조금 관리가 잘 된 편이고, 학생분이 혹시나 면접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면접 부분은 2주에서 3주 정도 진짜 빡세게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차유님 생각했을 때 혹시 수능 2주, 3주 빡세게 한다고 1등급 만들 수 있나요? 제가 그 지진 수능 세대예요. 아, 예, 지식 네, 수능 그때가 중이시군요. 이제 몇 수째인지는 비밀로 하고 어제 제가 그때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피를 갈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도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단기간에 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 입시도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분이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학생분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학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 국어나 사탐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다시 생각해봤던 질문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입문형 논술이나 약수령 논술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가끔씩 조급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어휘 수준은 거의 뭐 논술하셔도 뭐 합격할 것 같긴 한데, 고3은 성적대에 맞는 입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해야죠. 혼자서 공부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학원을 다니거나 뭐 학교에서 이거와 관련된 뭐 논술 관련해서 특강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면 학원을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개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수능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거죠. 네. 일주일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시, 정시, 논술 이렇게 3가지 다 하면
결과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군의 현재 성적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전형 중에 2개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N수생이 전체 합격생의 7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역 학생들은 20% 30% 붙는 거예요. 결국에 수능과 마찬가지로 N수생이 논술에서도 강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경쟁률이 일단 뭐 50대 1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본인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반대하고요. 그리고 하셨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논술 전형 준비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부터 논술 전형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논술 전형 준비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그 50대 1의 한 명이 본인이 될 거라는 좀 환상은 좀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학생이 집중해서 입시를 네.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질문 있을까요? 제가 취업적인 부분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부모님께서 취업을 좀 살릴 수 있는 취업을 하기 좋은 학과 진학을 희망하시는데 혹시 그런 학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차유님은 이과 아니십니까? 전 이과죠. 네. 이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과입니다. 저도 실제로 문과였고, 문과를 진학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되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도대체 뭘 할 거냐. 네. 그러니까 결국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준비로 이렇게 귀결이 되거든요. 되게 문과 학생들은.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조금 덜 수 있는 학과들을 조금 지원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네네. 그 대표적인 학과가 간호학, 음. 뭐 물리치료, 치의생, 그리고 뭐 임상병의 이런 학과들입니다. 의학 네. 계열과 조금 관련돼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또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최고 인기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교과 반영 방식이 또 대학들마다 막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환산 점수를 확인해서 지원 가능한 점수다라고 판단이 되면 간호학이나 물리치료, 치의생 이런 학과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대학 진학하시고 나서도 취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 자,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아, 오늘 많이 도움 됐어요? 아, 네네. 말이 이상한데?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TJ 컨설팅까지 해드렸습니다. 혹시 또 입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톡 쏘는 잔소리, 이거 뭐냐면요, 죄예요, 죄. 아, 이건가? 몰라요. 저 이과에서 몰라요. 필요하시다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양질의 정보와 또 학생과의 상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